안녕하세요. 바디원원 김광호입니다. 요즘 제가 책 읽다가 꽂힌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척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덕보려고 하지 마라,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꽂혔는지 제 컴퓨터에다가 포스터잇으로 딱 붙여놓고 하루에 매일 아침을 시작을 할 때 그 문장을 되뇌이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좀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3년 전 영상들을 보시면 아마 단박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상당히 제가 돌이켜보면 척하려고 하는 게 짙었고요. 뭐 누군가의 덕을 본다거나 이랬던 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척하려고 했던 게 확실히 보인다라고 하는 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번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하냐, 앞으로 유튜브 촬영을 할 때 가급적이면 어떤 대본을 읽어가는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렇게 되면 자꾸 척하게 되려고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말맛이 안 산달까요? 좀 생동감이 없는 그런 컨텐츠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또 제 진심이 우러나오는 얘기를 제가 가진 통찰력 안에서 전달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은 컨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숫자적으로 틀리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간단한 메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양식들을 통해서 전달할 계획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무언가를 이렇게 보고 달달 읽으려고 하지 않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좀 가보려고 합니다. 핵심적으로 제가 뜨끔했던 건 그런 것 때문인 것도 같아요. 제가 이동진 평론가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항상 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글은 글다워야 되고 말은 말다워야 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물론 구어체로 제가 쭉 대본을 적게 하겠지만 엄연히 그건 글이고, 그러다 보면 그걸 외우고 진행하는 제가 말맛이 안 나고 또 말을 말답지 않게 하면서 보시는 분들의 시간을 뺏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보시는 분들한테 뭔가 제가 원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하는 컨텐츠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뭐 누락시켰던 정보가 있으면 뭐 부족한 건 댓글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말하다 보면 제가 중언부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일단은 저희 편집을 도와주시는 저희 팀인 동건쌤한테 이임하기로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독자의 시간을 뺏을까 우려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엔 저희가 항상 이 컨텐츠에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정리한 걸 블로그, 카페 혹은 간단한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전달드리려고 할 테니까 시간이 되게 부족하시고 정말 막 일본독 같이 갈아낸 그런 정보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런 텍스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제가 시간을 뺏지 않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설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중추 필요에 관한 오해입니다. 왜 갑자기 요즘에는 되게 일반적인 컨텐츠를 하다가 중추 필요 얘기를 하냐? 가끔 DM이 와요. 그러면 5년 전에 유튜브를 할 때랑 요즘이랑은 이 독자라든지 아니면 팔로워분들이 DM으로 질문 주시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정말 가끔은 제가 모르는 걸 주제로 물어봐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또 척하고 싶은 본능이 살아가지고 애써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닌데 막 어디서 서치해가지고 말씀드리고 마치 내 지식인 것 마냥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쭉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이런 지식 수준이 상당히 달라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렇게 조금 고급화된 이런 정보들도 전달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주제를 꼽은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이 중추 필요에 관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어떤 글을 올리고 또 관련된 PDF 파일을 받을 거면 DM을 달라, 이런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카드 뉴스로 중추 필요에 관한 오해하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를 해서 컨텐츠를 올렸는데, 이렇게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저보다 동생인 친구가 그걸 보더니 사석에서 나는 솔직히 거기에 동의 못하겠다, 난 중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자신만의 이렇게 주장을 쭉 얘기를 한 거죠. 자신만의 주장이 뭐였냐? 나는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뭐 데드리프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 또는 중추 피로가 쌓이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았다, 이겁니다. 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건 이제 하나, 첫 번째는 저는 중추 피로가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중추 피로가 있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친구가 그 부분을 살짝 놓친 것 같고요. 두 번째, 상당히 운동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중추 피로와 정신적 심리적 피로, 이거 두 개를 혼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 아닌 해명도 할 수 있을 겸, 또 높아진 독자들의 입맛을 맞출 겸 해서 오늘은 중추 필요에 관한 오해 그리고 사실 세 가지, 이걸 주제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상당히 간단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강도인 운동에서 그렇게 중추 피로가 유발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복잡한 운동일수록 중추 피로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최근에 밝혀졌다고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초 피로나 근육의 피로는 빨리빨리 씻겨 나가는데 중추 피로는 상당히 오래 간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하나씩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확실히 알아둬야 될 거는 중추 피로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거 먼저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주제를 쭉 이어나가 볼게요. 자, 중추 피로란 뭐냐? 인체의 신경계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와 척수 이렇게 가는 게 중추 피로고요. 세 번째, 팔다리 쪽으로 뻗어 있는 신경계가 말초신경이라고 하고 사지말단에 쌓이는 피로를 말초신경계의 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적, 심리적 이런 피로를 얘기를 해요. 자, 오늘의 주제인 이런 중추 피로 같은 경우에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뇌와 척수 그리고 사지말단으로 뻗어나가는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커맨드 센터와 SC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현재 상황을 쭉 모니터링하고 또는 필요에 의해서 커맨드 센터에서 취합한 정보들 또는 의지를 가지고 SCV라는 일꾼을 뽑아내고 명령을 전달을 하죠. 그러면 이 SCV는 쪼르르르 가가지고 미네랄을 쭉 해온 다음에 커맨드 센터에다가 갖다 줍니다. 이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가진 어떤 상호작용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맨드 센터에서 판단을 하고요. 명령 체계를 갖고 쭉 뿌리면 사지말단에서 그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그 수행을 하면서 습득했었던 정보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 커맨드 센터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들여온 정보들을 쭉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전략을 수정을 해서 또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뭐 SCV를 또 한 마리 더 뽑아라, 두 마리를 더 뽑아라 이런 거겠죠. 또는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커맨드 센터를 위로 들어올려가지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 동의하시고 어떤 얘기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지 않으셨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인생 게임이니까 한번 간단하게라도 해보시길 추천하겠고, 자, 그럼 중추신경계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의 진짜 본론이었던 각 중추신경에 관한 피로 세 가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고강도 운동이 중추신경계 피로를 더 많이 유발한다? 아니다. 두 번째, 복합 운동일수록 중추신경계 피로가 심하다? 이것도 아니다. 세 번째, 중추신경계 피로는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중추신경계 피로 같은 경우에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강도 저반복, 이게 무겁고 반복수는 어쩔 수 없이 적게 하는 이 운동, 스쿼트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반대로 저중량 고반복 운동,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대퇴사두 운동이지만 이 둘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이 더 피로를 많이 유발해?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무겁게 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저반복을 하는 이런 스쿼트 같은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연구를 진행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저강도의 저반복 운동, 또 운동 시간이 긴 운동들, 이런 운동들이 중추신경 피로를 훨씬 더 많이 유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같이 제공을 해드릴 어떤 텍스트 파일에는 이걸 이두근에 관련된 운동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으니까 한번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잡한 운동일수록 중추신경 피로가 심하다?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것도 연구한 바가 있고요. 똑같이 비유하자면 스쿼트 같은 운동은 단순히 무릎 관절만 쓰는 게 아니라 고관절도 쓰고 무릎도 쓰고 허리 레벨에서의 안정성도 필요하고 발목 관절도 쓰고 조금 더 움직임이 복잡하고 이렇죠. 신경 쓰기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우리가 중추신경 피로를 훨씬 더 많이 유발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래요. 운동 복잡성에 상관이 없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 지속 시간이라든지 척추 레벨에서의 부하를 걸어주는 운동이 굳이 아니어도 단순한 운동들이 중추 피로를 더 깊게 유발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정말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죠. 스쿼트가 중추 피로가 심해, 레그 익스텐션이 중추 피로가 심해. 우리는 스쿼트가 중추 피로가 심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연구를 실제로 해보니까 레그 익스텐션이 중추 피로가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제 책에도 뭐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 이런 복잡성이 높은 운동들이 실제로 중추 피로를 더 깊게 유발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지만 이 책을 쓸 당시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진행된 이런 자연과학 연구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밝힙니다. 그래서 뭐 제가 써놓은
정보가 무조건 틀렸다, 또는 이건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내 말이 맞을 것이다 결국엔,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독자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한번 이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본인만의 결과를 도출해보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추피로는 오래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가 있어요. 중추피로, 뭐 뇌와 척수의 이런 신경계 피로도는 오래 가고, 또 근육이나 이런 말초 피로는 상당히 적게 간다, 짧게 간다 라는 얘기인데, 따지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엄청 신기한 게요, 실제로 중추 피로를 유발하는 특성 운동들에 대해서 생긴 신경계의 피로는 굉장히 빨리 씻긴다고 합니다. 이건 빨리 회복이 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근육통이라든지 말초 피로 같은 거는 이 피로가 세척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피로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데 오히려 3일 정도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추 피로는 연구를 해보니까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짧다라는 겁니다. 단 몇십 분 또는 몇 시간만 해도 회복이 됐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도출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추 피로는 굉장히 오래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스쿼시나 데드 같은 복잡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강도인 운동을 했으면 오래 쉬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맞아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 또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우리가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운동 루틴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피로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의 주제였던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느낌적으로만 느끼고 있었던 심리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가 곧 중추 피로다, 이건 분명 중첩돼서 이렇게 혼동할 수는 있지만 연구 결과라든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게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를 시사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 이렇게 반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 여친이랑 대판 싸우고 데드 들려면 잘 안 들어지던데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직장 상사한테 겁나 시달리고 왔더니 스쿼트 퍼포먼스가 떨어졌다, 분명히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건 자료 제시해드린 거를 보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친이랑 싸우고 와서 데드가 잘 안 뽑혔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이게 여친과의 다툼을 통한 중추신경계 피로가 높아서 내가 중추신경계 명령으로서 수행해야 되는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졌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거 두 개는 별개 있는 셈이고, 또 실제로 이건 내가 정말 해당 운동에 집중을 못하는 내 집중력의 상태의 문제인 거지, 이 정신적 피로 때문에 내 중추신경계 명령체계에 어떤 혼선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과열됐거나 피로가 유발됐다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시였던 직장 상사한테 겁나 시달리면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스쿼트가 잘 안 들렸다, 이것도 비슷한 궤를 그린다는 거죠. 그런 정신적 피로 또는 심리적 피로가 사실상 내가 그런 것들을 축적하면서 내 중추신경계 명령 시스템에 굉장히 방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건 별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로감을 느끼고 스쿼트 퍼포먼스가 떨어졌던 건 실질적으로 내가 육체 노동을 하고 왔던 그런 피로감 또는 생리적 피로 때문이지, 중추 피로가 과열돼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촬영을 할지에 대한 것들, 또 왜 제가 굳이 조금 딱딱하게 쓰여진 대본은 가급적이면은 한 켠에다가 치워두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중추 피로에 관한 오해,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꽤 길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함축적으로 정리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다가 파일화 시켜서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이 정보를 조금 더 핵심적으로 전달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가셔가지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오늘 제가 드린 정보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것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글을 조금 더 정보를 글자화 시켜서 어떤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영상을 보는 시간보다는 사실상 독자가 받아들이기에는 글을 읽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글로서 잘 정제된 정보들을 나는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팀이 카페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튜브로 뽑아냈던 이런 정보들을 글로 잘 정리해두는 식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같은 팀인 동건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취합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해볼까 라는 식으로 기획 아닌 기획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